미국 정도의 전력이라면 이 하메네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 딱 타겟을 정해가지고 제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란 쪽에서는요, 지금 전부 다 자신들이 죽을 거를 생각하고 자신이 죽으면 지휘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 차기 승계자들한테 다 지금 지정해 놓았습니다. 인수인계를 다 해놨던 얘기. 몇 명 제거한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다. 끝날 일은 그렇죠. 아니죠. 뭐 이란 정권이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권 붕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미국이 거죠. 공격한다고 해서 지상군이 들어가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긴 전쟁 원하지 않거든요. 돈 많이 지는 전쟁 아니고 한 방으로 끝내겠다는 건데 한 방으로 끝내가지고 정권 교체가 되나요? 그리고 이란이 생각보다 1인 독재 체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 다음 사람 또 채웁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긴급 인터뷰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란 화두가 일촉즉발로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항모죠. 아브라함 링컨호가 작전 경계권 안에, 즉 5만 만 정도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긴급하게 중동 문제 또 이란 문제에 관한 한 투탑이시죠.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그리고 성일관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긴급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항모를 급파했다는 보도가 있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란 권역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분? 이게 그 항모가 원래는 샌디에고를 모항으로 하는 항모인데요. 예. 말라카이 협 쪽에 있다가 예.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 25일이나 29일 사이에 작전권에 들어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항모의 속도에 따라서 예. 상당히 빨리 들어온 거죠. 25일이면요. 그래서 이제 5만 만 쪽으로 들어와 있다 예. 얘기를 하고 있고, 항공모함이 운징했다는 얘기는 이란 공격은 항공모함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미국이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언제라도 이란을 때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5만 만이면은 사실은 네. 그 사우디, UAE 고 권역이잖아요. 네,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진짜 시쳇 얘기로 날씨가 좋으면은 저도 UAE하고 뭐 사우디를 가봤습니다만은 네, 건너 이란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물론 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네. 네, 오만이라면 뭐 이란하고 바로 그렇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바로 건너편이지만 그쪽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는 뭐 이제 작전권이라는 얘기죠. 네.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항모가 움직인다는 거는 굉장히 큰 비용과 여러 가지 시그널을 내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이걸 그냥 해보는 정도로 하기에는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당히 위중한 상황인데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점쳐 보는 것은 미국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예. 그렇게 보고 있지만, 트럼프는 어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유동적이다. 네.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란에게 지금 최후 조건을 지금 협상안을 제시를 했을 거고요. 네. 내가 이렇게 지금 이란 공격을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너에게 마지막 제안을 한다. 최후 통첩을 하겠다. 내 조건을 받아들이겠냐. 아니면 우리는 공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강한 압박을 위해서 지금 항모 전담 그리고 모든 뭐 잠수함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겁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답변이라는 게 박현우 교수님.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란 호라산이라는 인터뷰한 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보도한 거에 따르면 보통 우리가 미국이 이란에 요구하는 게 세 가지였거든요. 네. 우라늄 농축 중단,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제거, 네. 그리고 대리 세력 지원 중단 세 가지인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이스라엘을 인정하라. 요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세 가지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인정하기는 어렵고 네 가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항모도 움직이고 공격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위대를 못 살게 구는 이란 정부를 응징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3만 명 이상이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뭐 숫자가 사망했다. 들쑥날쑥합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호라산에서는 신문에서는 일부러 보도를 안 한 건지 몰랐지만 안 했고 네. 그 대신 미국의 중부사령관인 브래드 쿠퍼가 지금 텔아비브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 장성들과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예. 거기서 나오는 얘기로는 우리의 목표는 시위대를 죽인 그 사람들을 응징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시위대를 사망케 한 거는 이란의 정식 편제에 있는 네. 진압군이잖아요. 네네. 그게 국경수비대든 아니면 일반 군이든 간에. 혁명수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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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혁명수비대. 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징벌한다는 건 발포 명령 내는 사람이겠죠. 체제 전복을 그렇죠. 의미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체제 네, 전복. 네. 그래서 실제로. 시위대를 괴롭힌 사람들 그리고 그는 결국 정권 교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그죠? 네. 그 정권을 교체해서 신정 정치니까 호메이니 이전 시대로 복귀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이전 시대나 아니면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신정 정치 체제가 아닌 하여튼 지금 신정 정치와는 다른 네. 새로운 정권을 이제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외부에서 군사적 압력, 즉 군사 공격을 통해서 이란의 정권을 바꾸겠다, 즉 레짐 체인지를 해보겠다는 건데 네.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걸 하려면 최소한 뭐 수주에서 몇 달 정도를 공격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란 내에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만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게 거기에 이제 의구심이 근데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국제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게 이란 내부의 내재적 모순이 이게 불거져 나온 정도가 아니라 폭발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 이건 진짜 몇십 년 만에 온 사실 그 혁명이라는 게 80년대 초반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40년 이상, 45년 정도 이 정도 흐른 기간 동안에 어쩌면 규모 있게 가장 큰 규모로 처음으로 촉발되어 나온 거라면 가장 크죠. 네. 이 시점을 미국은 놓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 때문에 그런데 이란의 지금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금 소강 상태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1979년에 혁명이 나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데모를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게 1999년입니다. 예. 20년 만에. 그리고 그 동안에는 계속 그 정치 문화적인 시위였었어요. 예. 좀 언론의 자유를 달라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인들이 움직였거든요. 예. 상인들이 움직인 거는 이란 혁명 때 상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례적으로 학생 시위와는 달리 상인들은 달랬어요. 예. 그래서 잘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불똥이 체제 반대 시위까지 이제 불똥이 튀면서 이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지금 사상자가 나온 건 1월 8일과 9일 이틀 사이인 것 같아요. 예. 이틀 사이에 블랙아웃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전부 다 다운시키고, 네.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참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는 지금 시위는 무서워서 못 나가죠. 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살되니까. 네, 반정부 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반정부 단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지금 반정부 단체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외신밖에. 거기에서 보면은 나갈 수가 없다. 예, 시장 정도는 갈 수 있지만 뭐 모여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병원에 그 시위하다가 다쳤는데 병원에 안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병원 가면 무서워서 잡힐까봐. 예.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빨리 병원 와서 치료 받으라는 지금 정부에서 독려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가는 것 자체가 잡혀가죠. 잡혀가면 너 시위했구나 하고 네.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공포 중에서는 공포가 더 큰 거죠. 공포가 압도하고 있다. 네, 공포가 압도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기한을 주고 자수하면 선처하고 아니면 끝까지 색출한다 뭐 이런 발표를 네, 했다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란 정부는 이번 시위를 보는 걸 아주 단순하게 봅니다. 경제 시위를 시작했다. 그럼 경제에 우리가 여러 가지 완화책을 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치 시위로 갔다. 이건 뒤에서 누구 불순 세력이 있다. 불순 세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당연히 그렇게 몰고 가겠죠. 네. 아까 상인들 말씀을 주셨는데 이란 1979년도에도 이 상인들이 이슬람 세력들에 대해서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부패한 팔레비 정권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46년 만에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상인들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우리도 1987년도에 보면 계속 그 전에 학생 시위가 주를 이루다가 이른바 넥타이 부대들이 참여하면서 네. 87년도 체제가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양상이 달라 보이는데 그래서 내부 얘기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냥 이 체제에서는 다 말라 죽게 생겼다. 네. 이래서 들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잠복해 있다가 다시 불거져 나오지 않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시던데.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지금 이란의 경제 문제가 네.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이런 시일 내에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런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미국과의 해협 상황을 통해서 국제사회 제재를 풀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미국과의 해협 상황은 하나도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설사 이번 그냥 넘어가더라도 예. 뭐 1, 2년 내에 또다시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 이란 집권 세력이 지금 이 어려운 경제사회 문제를 만약 해결하지 못한다면 네. 사실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시간 문제다. 그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일종의 종교적 권위로 계속 눌러온 거잖아요. 근데 이 정보적 권유가 안 되는 게 이번에 이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란 정부가 경제 실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경제 문제가 불거지는 건 당연한데 이번 시위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번은 이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환율 문제다. 환율인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환율 한 1,200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외환보유고가. 네, 외환보유고. 네. 그런데 그게 거의 4분의 3이 외부에 묶여 있어요. 네. 그럼 이란 정부가 쓸 수 있는 거는 한 3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환율 방어하냐 이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환율에 파생된 문제고 이번 시위 양상을 보면은 시위한 사람들이 다 전자상가 상인들이에요. 아,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옛날 용산입니다. 예. 왜냐하면 핸드폰 팔고 전부 다 이란이 뭐 전자제품 제대로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다 수입을 하거든요. 네. 환율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알라에틴 상가라든지 차하루스 상가가 전부 다 전자상가들이거든요. 그 교수님도 이란 계실 때 그 이용하고 네, 그쪽 그러셨어요? 가봤습니다. 네. 예, 사진은 안 왔지만 이쪽 항상 네. 많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입을 하는 사람들인데 환율이 이렇게 널뛰면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탄식이 가장 싸구려 전화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대로 이거는 정부의 정책 실정보다는 이거는 외부의 압력 때문이기 때문에 이 외부의 압력을 없애기 전에는 이 문제는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외부의 압력이라는 미국인데 미국과의 협상이 없다면 네, 지금의 제재. 경제 문제가 그렇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보는데. 제2차 물결이 올 수밖에 없다. 시위의 물결이 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정권 자체가 하메네이 정권 자체가 내부의 모순에서 내부적으로 분열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군요. 자, 그거는 저희가 좀 예측하기 어렵긴 하지만 네. 현재까지는 지금 정권 내에 있는 실세, 예를 들어서 뭐 정권에 충성하고 있는 조직들 있죠. 예. 혁명수비대, 예. 그다음에 정권 실세들이 큰 균열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물론 내부적으로 뭐 혁명수비대나 뭐 네. 바시즈 민병대에서 일부 이번 시위 진압에 대해서 시위 진압에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명령을 불복종한 일부 요원들이나 대원들이 있지만 큰 규모의 명령 불복종 사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수비대나 그다음에 바시지나 그다음에 현 집권 세력은 여전히 지금의 시스템, 현 집권 체제를 유지해 가야 자기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정권에 대해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을 든 무장 군인들이라는 게 물론 이제 충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여론이 악화된다던가 그죠? 아 자기들 친척들 자기들 부모들도 죽었을 수가 있잖아요. 왜 3만 명이나 만약에 죽었다면 그죠? 그랬을 경우에 야, 이 정권이 더 이상 유지될 것 같지 않은데 또 사실은 여기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그 쪽에도 다 미국의 CIA라든지 이런 쪽에서 무언가 개입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면 총을 든 군부가 뭔가 작동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뭐 상상입니다만은 박현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예. 이란에서 권력 체제에서 처음으로 잡음이 나온 거는 2010년대입니다. 예. 2010년대 당시 루하니 대통령이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었어요. 예. 루하니 대통령 성직자거든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 이후에 지금 현재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자기의 아들 둘째 아들인 모주타바를 후계자로 세운다라는 말들이 막 다 돌았었어요. 네. 그때 그거를 이제 겨냥해가지고 루하니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혁명을 왜 했냐 이거죠. 우리가 혁명을 왜 했냐. 세습을 없애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죠. 팔레비에서 팔레비 네. 아들로 가는 세습. 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래서 혁명을 했는데 지금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아주 빗댄 말이에요. 그 정통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으로 중도 개혁파와 강경 보수파들의 이란 최고 권력을 두고 한판 붙은 거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잠잠해진 상태죠. 그런데 뭐 대통령이야 국민들이 뽑으니까 그때 최고 지도자는 국민들이 뽑은 전문가 의회 사람들이 뽑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국민들의 힘이 미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불분명하긴 한데 이번에 늘 나오는 얘기지만 모주타바 둘째 아들이 혁명 수비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장악력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좀 잠잠하더군요. 네. 그 1년 전하고 좀 다른 양상인데. 뭐 잠잠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만약 미국이 공격한다면 이란이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네.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할 가능성을 충분히 이란이? 그렇죠. 네.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공망도 새로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사드나 패트리어트 계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국과 공동으로 작전하지 않더라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한다면 미국과 함께 공동 작전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죠. 네. 그 우리가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미국 표현대로 하면 체포고 그쪽 입장에서 납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을 봤어요. 불과 몇 분 만에 들어가서 네. 딱 그죠? 검거가 있죠. 네. 체포를 했는데 미국 정도의 전력이라면 이 하메네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지 않냐. 마음만 먹으면 뭐 전면전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딱 타겟을 정해가지고 제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게 뭐 지난 6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한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사령관들을 많이 죽였죠. 암살을 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란 쪽에서는요. 지금 전부 다 자신들이 죽을 거를 생각하고 네. 자신이 죽으면 지휘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다음 차기 승계자들한테 다 지금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수인계를 다 해놨다는 얘기. 인수인계를 다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벌써부터. 그러니까 예. 몇 명 제거한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다. 끝날 일은 그렇죠. 아니죠. 네. 그거 용인 암살을 한다고 해서 정권이 무너지냐? 아니라는 거죠. 뭐 이란 정권이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벌써 설명하신 것처럼 인수인계 다 돼 있고 죽으면 바로 더 대체할 수 있는 강경해진다. 사람들이 있기 네.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정권 붕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미국이 거죠. 공격한다고 해서 지상군이 들어가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긴 전쟁 원하지 않거든요. 돈 많이 드는 전쟁 아니고 네. 예, 빨리 끝낼 수 있는 전쟁이라는데. 그게 트럼프가 사실 원했던 거고 계속 네. 주문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군화를 신고 들어가려면 네.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미국도 사상자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네. 아프간니스탄에 정말 악몽 같은 기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길고 돈 많이 드는 전쟁이 되죠. 그렇죠. 그건 이 트럼프가 트럼프가 원하지 제일 않는 거기 싫어하는 때문에. 거죠. 네. 네. 트럼프는 그냥 효율적으로 딱 비즈니스맨처럼 뭔가 네. 네, 이렇게 하고 싶어 한 방으로 끝내겠다는 건데 한 방으로 끝내가지고 정권 교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좀 허무한 거죠. 그리고 이란이 생각보다 1인 독재 체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 다음 사람 또 채웁니다. 예. 런던에 있나요? 레자 팔리비가? 아니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습니까? 네, 마이애미에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돼요. 네. 예.
이란 내부에서 이 팔레비 왕가에 대한 우리는 정말 이 족보리고 부패하고 해서 그냥 제거된 사람이라고 이게 언제 때 얘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잊혀진 팔레비 가문인데 다시 팔레비를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란 내부에도 좀 있고 그러니까 엑스패티시라고 하나요? 이란 이민자들 특히 네. 뭐 영국에 있다든지 미국에 있는 이런 사람 꽤 많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 위주로는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레자 팔라비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이나 지도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란 시위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위의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심점이라도 있어야겠다. 그리고 미국과 가장 친하고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왕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인데 네. 그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어주고 나갈 수 있는 중간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것 과도기로서. 같아요. 과도기적인 인물로.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매김합니다. 왜냐하면 팔레비의 시대를 겪어본 사람들이 이제는 주역은 아니잖아요. 이란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팔레비 시대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들은 설령 팔레비가 한 짓이 굉장히 나쁘고 못되고 극악하다 하지라도 이들 생각에는 그래도 지금 이슬람 정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팔레비 치하에 이란은 외견적으로 보면 네. 자유롭고. 거의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그럼요. 더 네. 자유롭고 실제로 이란이 공업적으로도 네. 그쪽 지방에서 유일하게 자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공업 네. 국가였죠. 네.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우리보다 잘 살았던 기억으로 그렇게 우리 기억하고 테헤란노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랬었는데 그 경제적인 발전, 그다음에 자유로움, 여성 참정권 그 이면에는 예. 독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 유지를 위해서 정보 비밀 경찰을 계속 유지했고 그다음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두는 그런 또 어두운 면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나중에 되면은 팔레비가 사실 63년에 백색혁명을 하면서 당시에 이란의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입니다. 네. 78년 무너질 때 그 해가 $2,100예요. 예. 그러니까 10배로 신장시킨 물론 뭐 석유가 있었겠죠. 네, 석유가 네,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팔레비가 나중에 되면은 팔레비가 테헤란 시내에 있는 광견병 걸린 개들을 안락사를 하는데에도 네.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해야 되는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했던 그리고 왕한테 물어보지 않고 했다가 나중에 혼날게 두려워서 전부 다들 알아서 기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나 절대 권력이었죠. 그러니까 국민들 당시 이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입헌 군주제였거든요. 입헌을 못했습니다, 이란이. 그러니까 왕이 상징적으로만 있고 영국같이. 예, 통치하지 않는.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 정부가 그거를 없앤다고 왔는데 지금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한 그 젊은 친구들의 비판은 뭐냐면 최고 지도자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방권과 외교권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젊은이들의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치학 개론의 첫 장에 나왔던 로드 액튼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네. 그죠? 그게 무슨 이슬람 베이스든 뭐 어떤 개인의 왕가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환율 문제로 시작했지만 이게 경제 시작된 게 아얀데 은행의 파산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근데 아얀데 은행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새롭게 2000년대 초반에 만든 은행인데 예. 폰지 스킴을 했어요. 폰지 사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그 규정한 이자보다 4%를 더 주면서 더 준다고 하고. 예. 그래서 앞에 사람 먼저 받은 사람한테 이자나 뒤에 받은 돈으로 갚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이란몰이라는 건 축구장 270개가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이란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이란몰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아얀데 뱅크가 이러한 모든 불법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게 전부 다 핵심 세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 그 은행이 무너지고 은행이 무너지면서 중앙은행이 그걸 떠안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 엉망이 되고 다른 은행들 5개가 파산될 상태까지 이르고 환율 뛰고 이게 전부 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부패 연결고리죠. 네, 이게 외부 뭐 제재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안에 내부에서의 부패 때문에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환율도 잡겠냐는 게 상인들의 생각이에요. 네. 이렇게 40 몇 년 동안 경제적인 측면에서 퇴보를 계속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퇴보의 과정에서 미국의 제재를 비롯한 서방의 압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파간다 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고 이걸 빨리 치료해야 될 건데 치료의 능력도 의지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그 시위대들을 그 상인들의 화를 누리기 위해서 네. 야 이거 환율 그러니까 이란이 환율 제도라는 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시작하니까 이거 환율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고정 환율을 하는데 필수품을 수입하는 환율은 낮게 매겨줬어요. 네. 그래서 1달러에 42,000 리알. 그리고 2단계 2차 공산품들은 8만에서 9만 리알을 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그냥 자유시장 환율을 맡겨놓은 거죠. 네. 2015년에 오바마와 핵협정을 했을 때 환율이 그래도 좀 안정됐다고 했을 때가 1달러에 32,000 리알이었거든요. 1달러에. 1달러에 32,000 리알. 트럼프 대통령이 즉위하니까 5만 리알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그러면 42,000원으로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2,000원으로 수입을 하라고 환율을 바꿔줬는데 제가 1차 상품을 수입하지 않고 뭐 한 반만 수입하고 나머지 보니까 야 내가 이걸 그 자유시장에다가 던지면 더 환차익을 많이 보잖아요. 이른바 암달러상 같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자유시장 환율은요. 네. 이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바꿀 수 있는 환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시장 환율입니다. 네, 시장 환율. 그걸 던지면 훨씬 더 차익이 많잖아요. 환차익. 그렇죠. 환차익이죠. 근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든든한 백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겠죠. 예, 권력의 비호. 예, 그런 식으로 된 거고 그게 이제 12월 달에 들어가니까 자유시장 환율이 2015년 32,000에서 142만이 된 거죠. 32,000에서 142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500원 좀 졌잖아요. 우리가 달러를 1,500원 그 정도 사이에 잡으면. 권력을 얻은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그렇죠. 우리로 치면은 지금 뭐 1,500원으로 잡아오면 편하게 1달러가 1,500원이었는데 갑자기 60만 원이 된 겁니다. 못 참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전자상가 수입하는 사람들은 난리죠. 그럼 뭐 이란에서 만들 수 있다면 문제가 진짜 다르지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이번에 강경 진압해가지고 뭐 공포가 압도하고 하지만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이래저거나 저래주구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촉발점이 있다면 트리거링 포인트가 있다면 다시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구조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란 국민의 반 정도는 이런 체제에 순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체제가 좋다기보다는 예. 이슬람 신앙으로 견디는 거죠. 근데 누구 또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이란에 국민이 한 1억 명 됩니까? 9,300만 정도. 뭐 1억 명 네, 가까이 네, 된다고 네. 하고요. 우리는 그 9,400만 명 뭐 이런 이란 국민들이 남녀할 것이 다 이슬람 근본주의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르카부터 다 쓰고 있고 네. 종교 혁명을 한 그죠? 회교도 혁명을 한 그 백그라운드.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교도는 다 인정을 하는데 시아파로서 그런데 진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호전적이거나 막 그렇게 한 부류가 일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들이 대다수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슬림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제가 재밌는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모로코에 가가지고 얻은 통계인데요. 모로코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잖아요. 네. 그러면 매일같이 그 금요일마다 모스크에 가는 사람이 전 국민의 몇 % 정도 될 것 네. 같습니까? 의장님 그래서 한 보시기에는 10%? 10%요? 네. 네, 반성하십시오. 1.8%랍니다. 아 모로코가요? 네. 근데 모로코만 문제가 아니라 네. 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다 열심히 믿는 건 아니에요. 삶 속에 녹아 있는 거지.
그게 모스크를 가고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일요일 날 뭐 교회 열심히 가고 성당 열심히 가고 그런 율은 낮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란 사람들이 뭐 모든 이란 사람들이 금요일마다 뭐 모스크를 가고 신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만 삶 속에서 이슬람이라는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하느님이 주신 거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해서 견디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체제에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제가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페르시아잖아요. 네. 원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쪽에 무슬림하고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무슬림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도 여러 계파가 있듯이 예. 계파로 나눠져 있는 거죠. 아랍 쪽에 있는 계파들하고 순니파고 순니파하고 이란은 시아파로 시아파인데 음. 이제 기본적으로 이란도 젊은 인구가 5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인구가 그렇죠. 40세 네. 이하가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은 지금 미국하고 사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계속 누적돼 왔기 때문에 네. 경제 제재 풀어서 우리도 사실 이란이라는 국가가 석유와 가스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자, 그런 국가가 지금 젊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먹을 빵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진다. 예. 상상이 됩니까? 아니 아라비아 네. 바로 건너편에 UAE나 네. 아부다비, 두바이 가면 사실 거기보다 훨씬 작은 나라고 매장량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 물론 이제 단위당 면적으로 짜면 거기가 더 집중화돼 있습니다만 아부다비 같은 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에미레이트 사람들은 일하는 것도 잘 먹고 살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 왕이 존경받으니까. 네. 특히 아부다비에 그죠? 그게 사실 바다 건너 바로니까 왜 그런 희구가 없겠냐. 젊은이들이 이번에 내세운 구호 중에서 이번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요것만 하면 이란 정부가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이란은 굉장히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예. 가자도 아니고 레바논도 아니고 나는 이란의 목숨을 바치고 싶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란 정부가 가자 지원하잖아요. 내부에 신경 써라. 네. 팔레스타인 신경 쓰잖아요. 네. 그다음에 헤즈볼라 돈 그렇죠. 주잖아요. 지원하죠. 네. 그거 하지 말고 그 돈 있으면 나한테 좀 써라. 예멘에는 후티 지원하죠.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지원하죠. 쓸데없는 돈을 그렇게 국민들은 쓰냐는 쓰레기통을 거죠. 뒤지는데 네. 그 막대한 지원 자금은 해외로 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열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정부가 12월 달에 내놨던 상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국민 1인당 7달러씩 4개월 동안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돈을 다 계산해 보면은 1년에 헤즈볼라한테 주는 돈 정도 된다 이거죠. 국민들한테는 정말 예. 인색하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 이념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선 팔레스타인 후 이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 이란 후 팔레스타인만 하더라도 상당히 경제 문제나 이런 데는 풀릴 수가 있는데 이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47년 동안 이란 정부가 이란 이슬람 체제가 항상 줄곧 주장해왔던 억압받는 자 해방, 시온주의 격파 이게 국가의 일종의 국시이기 때문에 체제 이데올로기죠. 네. 그게 그걸로 바꿀 수 있다면 문제는 다 풀리죠. 미국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 불가이지만 그 트럼프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게 끝까지 밀어붙이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무언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과정들을 여러 차례 봤는데 사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이 마음속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미국과 세계 원탑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은 뭘까요? 중국은 이 문제가 미국 주도로 이렇게 이란 압박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죠. 중국은 또 이란과 관계가 친하고 좋은 관계고 그다음에 이란과 뭐 전략적 동반적 관계도 유지하고 있고 또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데 중국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이지만 문제는 작년 6월에도 미국과의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전쟁 기간 중에 중국이 사실상 이란을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중국도 역시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국이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뭐 물자도 도움을 주고 군수 물자도 줄 수 있지만 실제 가장 이란이 지금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중국이 과연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는 뭐 자기 코가 적자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란은 사실 불행하게도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혼자서 외롭게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을 서방의 대항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란 내부적으로 보면 그 중국의 첨단 기술, 예를 들면 중국이 가장 잘한다고 하는 게 잘해선 될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굴 다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사실 행동하기가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첨단 기술을 시위대 진압에 활용해서 굉장히 시위대들도 공포에 쌓여 있다. 다 색출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네, 그것보다도 뭐 먼저 스타링크를 뚫었어요. 네. 스타링크를 뿌려가지고 인터넷으로 많은 거를 전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란 정부가 스타링크를 다 추적을 해가지고 다 잡아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링크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를 회피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의 기술 협력이 특히 국민 통제하는 수준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 그런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네. 그 위성도 이제 중국 위성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이란의 지금 핵 개발의 진도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지난 작년 6월에 핵시설을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농축은 사실상 거의 뭐 하지 않고 있고 네. 다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400kg 이상 되는 이제 60% 이상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인데 이건 역시도 이란에서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지금 공격을 받은 핵시설에 아마 밑에 깔려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작년 6월 이후에 이란이 만약 이 시점 현재 시점에서 다시 우라늄 농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다음에 공격받은 중요한 핵시설을 다시 본격적인 제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대 관심사는 그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탄도미사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핵시설보다 핵무기보다 오히려 탄도미사일의 능력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공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재고량이 2,000발, 3,000발, 4,000발, 5,000발까지 가는 거 상당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도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핵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란이 다시 본격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이스라엘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잡았고요. 이스라엘도 이번 기회가 되면 탄도미사일도 시설 다시 공격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스토리는 그거군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미국 항모든 어디든 간에 뭐 아랍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 베이스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란을 폭격하고 또 이란은 말씀하신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야 뭐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주요수 방공망이 사실 굉장히 완벽하다고 하지만 그때도 많이 뚫렸다라고 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중동이 다시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국제사회적으로도 요즘 뭐 워낙에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소강 국면에서 종결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전선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최근에 두 가지 조금 확인하기 어려운 보도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루머입니다. 네.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루머가 하나 있었고요. 더 돌았는데 그거는 뭐 확인한 게 전혀 없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신빙성 있는 게 이란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10,000km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사일 이름이 세질이고요. 페르시아로는 그러니까 유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10,000km 정도면 이란이 어디서 때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뉴욕, 워싱턴, 플로리다는 때릴 수 있어요.
예,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성공했다라는 극초음속이라는 거죠. 네, 극초음속. 네. 뭐 10분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면 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건데 예, 어느 타겟이든 간에 그걸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공격에 대한 하나의 그 겁을 주려고 한 그렇죠. 건지 네.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긴 좀 했습니다. 심리전으로 네.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미국이 공격을 하는 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사실은 네탄야후 총리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끼지 않고 예. 미국이 이란을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 예.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그림인데 근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이 안 낄 수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선거가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올해 말에 선거가 예정돼 있고 네. 네타냐후 총리도 이란과의 전쟁에서 또 큰 성과를 낸다면 선거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뭐 중간 선거 결과에 이란 전황이 어떻게 반영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은 내심 이란을 다시 이렇게 신정 국가 체제에서 자유로운 국가 체제로만 바꿔낼 수만 있다면 그렇죠. 네. 그 한설인 오슬로에서의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을 다시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그것도 생각. 전쟁이 아니고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만약에 그러니까요. 할 수 그렇죠. 있다면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네. 그거는 뭐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때리려다가 안 때렸던 게 네. 이유가 됐던 게 800명 처형하지 않기로 했다. 네. 이란 쪽에서 약속했다. 그래서 그걸로 안 때렸는데 네. 이번에도 가장 좋은 거는 극적으로 그런 뭔가가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안 때려도 좋겠죠. 그래서 뭐 여론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주고 말자고. 그렇죠. 네. 주자고. 평화상을 주자. 네. 자, 이제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 두 분의 의견을 각각 좀 여쭤보고 인터뷰를 마감하죠. 저는 좀 협상으로 이 국면이 해결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냐.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하기 전에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을 것이고 마지막 제안을 줬을 텐데 이 제안을 이란의 지금 집권 세력이 받기에는 너무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다면 어떤 규모의 공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상징적인 공격이 될지 소규모의 공격이 될지 모르겠으나 무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란에게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이다. 그렇죠. 네. 박효도 교수. 가장 좋은 거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딜레마는 뭐냐면 이번에 시위대를 괴롭힌 사람들을 응징하겠다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한 해답책을 받을 수 있다면 안 해도 되겠죠. 지난번처럼 뭐 800명 처형을 중진시키겠다. 그거 안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동안 뭐 핵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협상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란 쪽에서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대책이나 이런 걸 내놓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번에도 타코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얼굴을 살려야 되니까 네. 그 무엇이라도 할 것 같은데 대규모는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러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거든요. 이란도 지금 이번에는 정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덤빌 거기 때문에 피해가 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란이 과연 시위와 관계된 해외 혈책을 낼 수 있느냐. 근데 저도 성 교수처럼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동참하겠다고 선을 하고 있고요. 네.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도 우리도 가만히 있지 미국에 않겠다. 대해서 예, 그리고 공격한다면 예멘에는 후티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한국과의 전쟁이 아니고 만약에 주변의 대리 조직들이 다 동참을 한다면 이른바 시아파 벨트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다 동참을 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셈법이 아주 복잡한 그런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네. 글쎄요. 남미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이 적잖이 충격을 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사실은 중동의 특별히 이란과 미국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다시 임발부되는 그 전황은 베네수엘라의 사태가 전 세계 혹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충격파를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미국의
항모에서 어떤 전쟁의 시그널이 나온다면 오늘 모신 박현도, 송영관 두 분을 다시 모셔서 해설을 좀 듣기로 하고 오늘은 두 분과의 인터뷰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란이 좀 개명천지로 좀 나오는 그런 온건한 변화도 올해는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